저는 인공지능공학과 김성원입니다. 오늘 병렬 컴퓨팅 중간고사 과제로 확률적 경사강법의 CPU와 GPU 성능 비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8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표를 설명드리고 이론적 배경을 거쳐 데이터 전처리와 알고리즘 구현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험 설정과 결과 분석, 그리고 코드 시연 후 고찰 및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머신러닝 학습에서 확률적 경사강법은 경사강법보다 효율적이지만 CPU는 여전히 메모리 병목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머신러닝이 일반화되면서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기본 모델인 선형회기조차 계산 병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사강법은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규모 데이터에서 비효율적인 반면, 확률적 경사강법은 미니 배치를 사용하여 계산량이 감소하고 빠른 수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CPU는 순차 처리의 한계로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같은 반복적 병렬 연산 처리에 비효율적이며 메모리 대역폭과 지연 시간이 주된 병목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GPU는 수천 개의 코어를 동시에 활용하여 행렬과 벡터 연산의 병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여 데이터 로딩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GPU 아키텍처는 확률적 경사강법에 매우 적합합니다. 수천 개의 연산 코어를 활용하여 대규모 병렬 연산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SIMT 구조를 통해 동일 연산을 여러 스레드가 병렬로 수행합니다. 또한 레이턴시 하이딩을 통해 메모리 지연을 워프 스케줄링으로 은닉하여 처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핵심은 연산을 GPU 내부에서 수행하고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 데이터 전송을 최소화하는 설계입니다. 쿠다는 엔비디아의 GPU 병렬 프로그래밍 플랫폼으로 C와 C++를 통해 GPU의 스레드와 메모리 구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경사강법의 핵심 연산인 행렬 벡터 연산을 직접 쿠다 커널로 구현하는 대신 쿠블라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수행하며 GPU의 가속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본 연구는 다니엘 샤프의 SGD 구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구조 및 데이터 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CPU와 GPU 환경에서 SGD를 비교 분석하는 확장 연구입니다. 성능 비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합니다. 첫째, 전체 학습 시간 및 반복당 평균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GPU 가속을 통한 실행 속도랑 향상 정도를 평가합니다. 둘째, 두 구현 방식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수렴 결과와 학습 과정에서의 수렴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주요 기여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전처리 측면에서 원본 프로젝트에 누락된 전처리 스크립트를 파이썬으로 신규 작성하고 특징 생성 방식 개선 및 종속 변수 표준화를 추가하여 재현성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쿠다 코드 수정 측면에서 원본 코드의 언어 및 헤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실행 가능한 영문 코드로 수정했습니다. 셋째, CPU 구현 개선 측면에서 성능 비교를 위해 시간 측정 기능을 추가하고 RMSE의 계산 오류를 수정하여 CPU, GPU 간의 정량적 비교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개선된 결과물은 아래 주소에 저의 개인 GitHub 레포지토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형회기는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중치를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학습 목표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것입니다. 손실함수는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값과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는 함수로 값이 작을수록 모델 성능이 좋아집니다. 선형회기에서는 주로 평균 제곱 오차
즉 MSE를 손실함수로 사용합니다. RMSE는 MSE의 제곱근으로 오차 단위가 종속 변수의 단위와 동일해져 모델 오차 크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경사강법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반복적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손실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금 이동시킵니다. 가중치 갱신 규칙은 현재 가중치에서 학습률과 기울기의 곱을 빼는 형태입니다. 학습률은 업데이트되는 크기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그러나 경사강법은 매 반복마다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기울기를 계산하므로 데이터 크기가 매우 클 경우 계산량이 폭증하고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여 학습 속도가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어서 확률적 경사강법은 경사강법의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형 알고리즘입니다. 전체 데이터 대신 무작위로 선택한 하나의 샘플 또는 작은 미니 배치를 사용하여 기울기를 추정하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장점으로는 계산 효율성, 메모리 효율성, 그리고 로컬 미니마 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부 데이터만을 사용하므로 각 업데이트 단계의 계산 속도가 빠르고 전체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드할 필요가 없어 대규모 데이터셋 처리에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각 업데이트가 추정된 기울기에 기반하여 손실함수가 진동하는 수렴 경로의 불안정성과 학습률이나 배치 크기 등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에 성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및 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미국 교통부의 항공편 운항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캐글이 제공하는 약 580만 건 이상의 데이터로 운항 날짜, 항공사, 출발 지연 시간 등의 독립 변수를 포함하며 예측 목표는 출발 지연 시간입니다. 특징 공학 과정에서는 결측치를 포함한 약 10만 5천 건의 행을 제거하여 약 571만 건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범주형 변수인 months, day of weeks, airline을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하여 33개의 더미 변수를 생성했으며 이에 바이어스항을 추가하여 각 데이터 샘플을 총 39개의 특징으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 스케일링에서는 독립변수 x와 수치형 특징 5개만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표준화했으며 원핫 인코딩된 변수는 제외했습니다. 종속 변수 y인 departure delay는 훈련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훈련 및 검증 데이터 모두에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RMS의 스케일을 1.0 근처로 정렬하여 해석 용이성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할은 전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70%, 검증 데이터 30%로 분할했으며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고정하여 재현성을 보장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 생성된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 CPU 및 GPU 구현 시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훈련 데이터는 약 1.3GB의 크기로 399만 행, 39개의 열의 훈련 데이터 특징을 담고 있으며 검증 데이터는 약 568MB의 크기로 171만 개의 행의 검증 데이터 특징을 포함합니다. 훈련과 검증 데이터 타겟은 각각 모두 Y 표준화가 적용되었으며 초기 가중치 벡터는 0.1로 초기화되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 구현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CPU와 GPU의 구현은 공통적으로 definitions 헤더 파일과 functions를 사용하여 행렬 및 벡터 추상화를 구현했습니다. 주요 데이터 구조체로는 array 2D와 array 1D가 있으며 각각 행렬과 벡터를 저장합니다. 주요 유틸리티 함수로는 fill matrix, fill vector, fill batch, fill zeros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fill batch 함수를 통한 무작위 미니 배치 생성은 미니 배치 SGD의 핵심 특징인
랜덤 샘플링 과정을 구현한 것입니다. CPU 순차 구현은 블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행렬과 벡터 연산을 수행합니다. 실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호스트 메모리에 로딩하고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여 학습 루프를 실행합니다. 학습 루프 내에서는 미니 배치를 생성하고 포워드 단계에서 DGMV 함수로 오차를 계산합니다. 백워드 단계에서는 전치 옵션으로 기울기를 계산하고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DAXPY 함수로 가중치를 갱신합니다. 이후 각 반복마다 RMS를 계산하고 시간을 기록하며 학습 종료 후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이는 모든 연산이 순차적으로 실행되어 GPU 병렬 구현과의 성능 비교를 위한 기준 역할을 수행합니다. GPU 병렬 구현은 쿠다를 기반으로 하며 핵심 연산은 쿠블라스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GPU에서 병렬로 수행합니다. 우선 큰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실행 흐름은 먼저 쿠다 환경을 초기화하고 GPU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초기 데이터를 GPU로 전송한 후 반복 학습 루프를 실행합니다. 루프 내에서는 CPU에서 미니 배치를 생성하여 GPU로 전송하고 쿠블라스 DGMV로 오차를 병렬 계산하는데요. 전치 옵션으로 기울기를 병렬 계산하고 쿠블라스 DAXPY로 가중치를 병렬 갱신합니다. 각 반복마다 GPU의 결과를 CPU로 가져와 RMS를 계산하고 학습이 모두 종료된 후 GPU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쿠다와 쿠블라스를 활용하여 SGD 연산을 GPU에서 병렬로 처리하여 빠른 실행 속도를 도출하며 호스트는 메모리 관리와 데이터 전송 등 전체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GPU의 구현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적재와 디바이스 메모리 준비 과정입니다. 학습 반복 루프에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GPU 메모리에 적재하는 초기화 단계가 수행됩니다. 호스트 메모리 할당에서는 말록으로 행렬, 벡터, 초기 가중치 등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필 매트리스와 필 벡터 함수로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디바이스 메모리 할당에서는 쿠다 말록 함수로 GPU 전용 메모리에 계산 중간 결과를 저장할 공간을 할당합니다. 이는 호스트 메모리와는 별도로 GPU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함입니다. 초기 데이터 전송에는 쿠블라스 셋 매트릭스와 쿠블라스 셋 벡터 함수로 호스트에 로드된 전체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초기 가중치를 GPU로 복사합니다. 이 단계는 학습 시간 전에 한 번만 수행하며 반복적인 학습 루프 내의 데이터 전송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을 위한 포워드 단계입니다. 각 학습의 첫 단계는 현재 가중치를 사용하여 미니 배치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 오차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먼저 CPU에서 필 배치 함수로 현재 반복에 사용할 미니 배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미니 배치를 쿠블라스 셋 매트릭스, 쿠블라스 셋 벡터를 사용하여 해당 GPU 메모리 공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오차 벡터 계산에서는 쿠블라스 DGMV 함수를 호출하여 GPU상에서 행렬 벡터 곱을 계산하고 알파와 베타 파라미터를 각각 -1과 1로 설정하여 보이는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오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은 GPU의 수많은 스레드가 병렬로 수행하며 쿠블라스 내부적으로 콜레스트 액세스 패턴을 통해 메모리 접근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백워드 단계에서는 오차 벡터와 전치된 미니 배치 행렬을 사용하여 쿠블라스 DGMV 함수의 전치 옵션으로 기울기를 GPU에서 병렬 계산합니다. 전치 옵션을 사용하여 행렬 벡터 곱을 사용하며 GPU에서 병렬로 처리됩니다.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쿠블라스 DAXPY 함수로 벡터 덧셈 연산을 GPU상에서 병렬로 수행하여 가중치를 갱신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각각 학습률, 기울기, 가중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구동 테스트를 위한 실험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모든 실험은 클라우드 GPU 플랫폼인 럼팟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럼팟 환경은 쿠다 툴킷 및 드라이버가 사전에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복잡한 환경 설정 없이 즉시 쿠다 개발 및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구축한 RTX 4000 GPU가 탑재된 럼팟 환경의 대시보드입니다. 다음은 실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입니다. 플랫폼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럼팟 GPU를 사용했으며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했습니다. 하드웨어는 VRAM 20기가의 엔비디아 RTX 4000 GPU와 48개의 스레드를 지원하는 AMD 24코어 프로세서와 251기가의 램을 사용했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쿠다 툴킷, 런타임과 쿠블라스, 블라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 넘파이, 판다스, 매플롯립, 사이킨런, 케글 허브 등의 라이브러리를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에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학습 설정입니다. SGD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형회귀 모델 학습 시 적용한 주요 파라미터입니다. 테스트에서는 CPU와 GPU 테스트 모두 동일한 설정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크기는 훈련 데이터 샘플 수 약 400만 개, 특징 수 39개, 검증 데이터 샘플 수 약 171만 개입니다. 초기 조건으로는 모든 가중치를 0.1 값으로 초기화했고 랜덤 시드는 1882로 고정했으며 기본 SGD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배치 크기 128과 256, 학습률 0.001, 최대 반복 횟수 200과 1000으로 각각 테스트해봤습니다. 성능 측정은 CPU와 GPU 모두 클락 함수를 이용해 누적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성능 비교를 바탕으로 결과 및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회의 반복, 배치 크기 128 조건에서 CPU와 GPU의 실행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총 실행 시간은 CPU가 약 337초 5.6분이 소요된 반면 GPU는 약 28초만 소요되어 약 12배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반복당 평균 시간에서도 CPU가 약 1.69초, GPU가 약 0.14초로 이 역시도 12배 빠른 속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GPU 구현은 CPU 순차 구현 대비 약 12배 더 빠르게 확률적 경사근법 학습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SGD의 핵심 연산이 GPU의 대규모 병렬 처리 아키텍처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됨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CPU와 GPU 구현 간의 최종 모델 수렴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CPU 순차 구현의 최종 트레인 RMSE는 약 0.98, 밸리데이션 RMSE는 0.98입니다. GPU 병렬 구현의 최종 트레인 RMSE는 약 0.99, 밸리데이션 RMSE도 마찬가지로 0.99입니다. 결론적으로 CPU와 GPU 구현 모두 최종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RMSE 값 약 0.99로 수렴을 했습니다. GPU 가속을 통해 실행 속도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모델의 최종 수렴 결과, 즉 정확도 측면에서는 손실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둘의 RMSE 간의 차이도 크게 없어 두 구현 모두 과적합 없이 안정적으로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반복 횟수에 따른 CPU 구현의 RMSE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초반에 RMSE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점차 안정화되는 전형적인 학습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RMSE가 유사한 패턴으로 수렴하여 과적합 없이 안정적으로 학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전체 실행 시간에 따른 CPU와 GPU의 RMSE 수렴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GPU가 동일한 반복에 대해서 더 빠르게 구동을 완료하였으며
동일 시간 대비 더 많은 학습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PU를 나타내는 파란색 선이 약 28초 만에 학습을 완료하며 RMS의 1.0 부근에 빠르게 도달하는 반면, CPU를 나타내는 빨간색 선은 동일 반복 도달까지 약 337초가 소요됩니다. 이를 통해 GPU의 구현이 CPU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 정확도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행 초기의 CPU와 GPU의 RMS의 수렴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학습 시작 후 초기 12.5초 동안 CPU를 나타내는 빨간색 원은 약 7번의 반복을 수행한 반면, GPU를 나타내는 파란색 사각형은 약 90회의 반복을 수행하며 RMS를 크게 낮췄습니다. 따라서 GPU는 동일한 초기 시간 동안 CPU보다 더 많은 학습 반복을 수행하여 훨씬 빠르게 오류를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드 실행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CPU 순차 구현 버전 실행을 위해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7:3으로 나눈 데이터에 대해 128배치의 크기로 200회 반복을 0.001의 학습률로 진행합니다. 실행 결과는 CPU 언더바 128 언더바 200.txt 파일로 저장합니다. 구동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관계로 조금 넘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에 약 300초 이상이 소요되며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GPU 병렬 구현 버전 실행을 위해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구동은 동일 조건으로 구동을 진행합니다. 실행 결과는 쿠다 언더바 128 언더바 200.txt 파일로 저장합니다. 구동에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병렬 구현은 CPU보다 훨씬 짧은 시간인 28초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고찰 및 결론 부분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GPU 구현은 CPU 구현 대비 약 12배 빠른 실행 속도를 보이면서도 동일 수준의 최종 RMS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성능 향상은 SGD 알고리즘의 특성과 GPU 아키텍처의 장점이 잘 결합되었기 때문인데요. GPU 가속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높은 병렬성과 SIMT 구조로 SGD의 핵심 연산이 병렬화에 매우 적합하며 GPU는 수천 개의 코어를 활용하여 동일한 연산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높은 메모리 대역폭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SGD에서 빠른 데이터 로딩 속도가 전체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지연 은닉을 통해 GPU는 하드웨어 워프 스케줄러로 메모리 지연 시간의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메모리 접근 최적화 측면에서 쿠블라스 라이브러리는 콜레스트 액세스 패턴을 활용하여 메모리 대역폭 활용을 극대화하고 쉐어드 메모리 타일링이나 레지스터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 지역성을 확보하고 전역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이번 성능 향상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와 개선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측정 방법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클락 함수를 사용하여 전체 경과 시간을 측정했는데, 이는 CPU와 GPU의 전체적인 성능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순수한 GPU 연산 시간만을 정밀하게 분리하여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GPU 타임스탬프 기반의 쿠다 이벤츠를 사용하면
커널 실행과 메모리 전송 시간을 분리하여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구현 방식입니다. 최적화된 쿠블러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비교적 쉽게 구현했으나 미리 정의된 함수 사용으로 인해 세밀한 커널 수준에 최적화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SGD의 여러 개선 단계를 하나의 사용자 정의 커널로 통합하는 커널 퓨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커널 호출 오버헤드를 줄이고 중간 결과를 쉐어드 메모리나 레지스터에 유지하여 전용 메모리 접근을 최소함으로써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선형 회귀 문제에서 SGD 알고리즘의 CPU와 GPU 성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도적인 GPU 성능 향상으로 GPU 구현은 CPU 구현 대비 약 12배 빠른 실행 속도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SGD의 핵심 연산이 GPU의 병렬 아키텍처와 높은 메모리 대역폭 환경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됨을 보여줍니다. 동등한 수준의 수렴 정확도로 속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CPU와 GPU 구현 모두 최종적으로 유사한 RMSE 값으로 수렴했습니다. 이는 GPU 가속이 모델 정확도 저하 없이 학습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함을 의미합니다. 쿠블러스 라이브러리 활용 가치로 복잡한 저수준 커널 작성 없이도 상당한 성능 향상을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및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셋 기반 SGD 학습에서 GPU 가속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임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모델 학습 시간 단축을 위해 GPU 병렬 컴퓨팅 기술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향후 연구로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말씀드린 옵티마이저인 다른 옵티마이저인 아담 등과의 비교 혹은 사용자 정의 커널 구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성능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확률적 경사강법의 CPU와 GPU 성능 비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